자, 여러분, 2월 저희 겨울학기 2학년 9주차 워크북 강의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 1번입니다. 자, 문제 1번은 여러분들이 어떤 걸 떠올렸어야 되냐면은 첫 번째, 이 중심별과 행성이 공통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도는데 이 공통 질량 중심이 별의 질량과 행성의 질량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셨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가와 나 그리고 달을 보시게 되면은 다른 점이 공전궤도의 이 반지름이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즉 행성과 별의 거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 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는 공전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공전 주기도 커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면은 지구에서 관측할 때 행성이 중심별 앞을 지나면 중심별의 별기가 밝아지냐라고 했는데, 자, 행성이 이렇게 있고요. 중심별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이렇게 앞으로 지나가는 경우에는 중심별을 일부분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밝기가 밝아지는 게 아니라 식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밝기가 오히려 어두워진다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 도플러 효과에 의한 별빛의 최대 편이량은 나가 가보다 크냐라고 물어보는데,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시선 속도의 변화량이 가랑 나중에 누가 더 크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같습니다. 자, 시소 기억하셔야 돼요. 시소. 자, 둘의 지금 시소의 막대 길이는 똑같아요. 자, 근데 둘이 다른 건 뭐예요? 중심별의 질량도 같은데, 그렇죠. 행성의 질량이 다르죠. 그래서 기억이 예를 들어서 시소의 중심점이 여기다라고 하면은 나는 행성의 질량이 더 크기 때문에 행성 쪽으로 조금 더 이 중심이 옮겨간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은 중심별은 더 큰 원궤도를 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가 더 편이량이 더 크다. 즉 시선속도 변화량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왜? 항상 이 가든 나든 이 공전궤도 반지름이 1AU로 같기 때문에 공전 주기가 똑같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간을 안에 360도를 다 돌아야 되는데 나가 있는 중심별이 더 큰 원을 그리면서 360도를 한 바퀴 다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 더 편이량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 행성에 의한 시기 진행되는 현상은 나가 다가 나보다 기냐라고 했는데 이것도 뭐랑 관련이 있는 거냐면은 공전 얘는 속도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똑같이 360도를 도는데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년이 걸린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다 같은 경우에는 공정궤도 반지름이 더 길기 때문에 얘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긴 기간인 2년이 걸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별 앞을 행성이 되게 느리게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 진행되는 시간은 다가 더 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중심별까지의 거리가 그런 연관을 줄 수 있지 않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 중심별까지의 거리가 지구에서 떨어진 거리가 모두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푸시면 됩니다. 자, 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 그림 두 개를 보면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보자마자 중력 렌즈 효과를 물어볼 수도 있고 미세 중력 렌즈 효과를 물어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딱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이 문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이 중력 렌즈 효과 문제 풀 때 어느 별을 관측한 밝기 변화를 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앞을 지나가는 별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가만히 있는 배경별을 보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든 나든 이 뒤에 있는 별 S인 배경별을 여러분들은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별만 이렇게 슉 지나가고 나 같은 경우에는 별이랑 그 별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이 같이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렇게 종 모양을 깔끔하게 이렇게 한번 밝기가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다 같은 경우에는 밝기가 올라가다가 삐쭉 튀어나오고 다시 내려가네요. 자, 라는 중력 렌즈 효과만 일어난 거고 다는 중력 렌즈 효과 플러스 미세 중력 렌즈 효과가 같이 일어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라는
달을 관측한 그림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다는 나를 관측한 그림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부터 살펴보면은 기억, 별 A의 질량이 클수록 별 S의 최소 밝기가 커지냐라고 물어봤는데, 최소 밝기라고 하는 거는 그냥 별 S 자체의 밝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영향을 주지 않겠죠. 오히려 이 A의 질량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요 밝기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요 폭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자, 니은 요거는 저희가 판단한 거고, 디귿 다와 같은 현상을 일으키는 외계 행성의 공중 궤도면은 관측바의 신흥상과 나란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요거는 나란하고 해도 관측을 할 수 있는 거고, 나란하지 않아도 관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시선 방향이 이 공중 궤도면과 각도를 어떻게 이루든 얘네들은 항상 관측할 수 있는 그런 관측 방법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항상 나란하다라는 멘트를 썼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도 정답은 니은만 정답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디귿은 식현성에 관한 문제네요. 자, 그래서 문제 차근차근 살펴보면은 기억, 가와 같은 현상은 행성과 별의 관측자 시선 모양이 나란해야 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요거는 사실 말하는 사람이 좀 관점에 따라 틀릴 수 있는데, 나란할수록 관측에 유리한 거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다라고 볼 수 있고, 꼭 나란해, 매 꼭 이제 나란해야지 볼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자, 그다음 니은 나에서는 D의 행성 나에서 D는 행성 반지름이 제곱에 반비례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오히려 제곱에 비례해야죠, 그쵸? 행성의 크기가 커질수록 이 줄어드는 폭도 늘어나니까 그래서 오히려 비례한다라고 바꿔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그다음 디귿 행성이 별 뒤쪽에 있을 때는 D의 값은 0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이런 겁니다. 자, 별이 있어요. 별이 있어요. 이 뒤에 행성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거면은 어차피 우리는 이 별의 앞쪽 부분만 보기 때문에 행성은 어차피 가려서 안 보이잖아. 앞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D는 0이다라는 거 맞겠네요. 자, 그 다음에 리을 행성이 2배 커지면은 행성을 찾는 것이 더 쉬워지냐라고 물어봤는데, 그쵸? 행성이 더 커지면은 식현상을 일으키는 요 D, 즉 밝기가 내려가는 요 폭이 더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행성 찾는 것이 더 쉬워진다. 리을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은 식현상에 관한 문제네요. 자, 공중궤도면이랑 시동만 나란하면은 아까 우리 관측 가능하다라는 거 파악했었고, 자, 그 다음에 니은 겉보기 밝기가 최소일 때 중심면의 파장이 가장 길게 관측되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겉보기 밝기가 가장 최소일 때는 행성이 별을 가리고 있을 경우예요. 자,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면, 자, 시선 방향이 이쪽이다라고 했을 때 뒤쪽에 이렇게 별이 위치를 해야 될 거고, 앞쪽에 행성이 위치를 해야 이런 식으로 시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자, 요때는 스펙트럼이 가장 길게 관측이 되는 게 아니라 딱 요 시기라고 하면은, 자, 기준 파장에서 거의 변화가 없거나 기준 파장이랑 똑같거나 그중 하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길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틀린 선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는 틀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행성의 반지름이 2배가 되면은 A는 2배로 커지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이 줄어드는 거는 뭐의 넓이랑 관련이 있었죠? 그렇죠. 행성의 넓이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성의 넓이가 2배가 커져야 A가 2배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가 2배로 커지려면은 반지름이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반지름은 루트 2배가 돼야지 가리는 면적이 2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만 정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이 친구도 지금 식현상에 관한 문제네요. 자, 우선은 차근차근 보면은 A랑 B랑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은 첫 번째, 이 식현상의 지금 지속 시기가 지금 조금 다르고요. 두 번째는 이 밝기 변화량이 조금씩 달라요. 자, 일단은 이 식현상의 지속 시기가 다른 이유는 뭐냐? 그만큼 별을 가리는 시간이 더 짧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두 번째,
이 밝기 변화 폭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태양을 죄송합니다. 별을 가리는 면적이 그만큼 크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우선은 근데 앞에서 저희가 살펴볼 거는 이 두 행성의 공전 속도가 같다라고 돼 있네요. 자, 근데 지금 그림에서 보면은 가리는 이 지속 시간이 같다라고 하면은 기억이 더 짧게 이 친구를 가리고 지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B가 행성 기억이 가릴 때의 그래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A가 행성 니은이 가릴 때의 그래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시간을 가지고 일단 파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면은 나에서 B는 A보다 중심열의 밝기가 가장 어두울 때 시간이 더 기냐라고 물었는데 이 얘기는 다시 해석하면은 현상이 지속되는 시간이 B가 더 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B가 더 짧죠? 다료에서 봤을 때.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니은 나에서 A는 행성 니은에 의한 중심별의 밝기 변화이다라고 했는데 자, 이건 저희가 매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디귿 행성 기억은 행성 니은보다 반지름이 크냐라고 했는데 자, 기억에서 이 식현상이 일어날 때 오히려 이 밝기 변화폭이 더 기억이 진행할 때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행성 기억의 반지름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은 이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외계행성의 탐사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우선은 문제를 차근차근 읽어보면은 가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탐사 방법의 어떤 모식도를 나타낸 거고 나는 P 위치를 시작으로 1회 공전할 동안 이 중심별의 스펙트럼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낸 그림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자, 우선은 보시면은 자, P 위치에서 지금 보시면은 적색 편이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적색 편이가 일어나고 있으면은 행성이 관측자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별의 공전 방향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할 거고 항상 별과 행성은 같은 공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행성은 니은 방향으로 공전을 할 거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기억부터 살펴보시면은 기억 일단 틀렸죠? 왜? 항상 별이랑 행성은 이 같은 공통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공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공전 주기를 가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성의 공전 주기가 더 길다라는 거는 틀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자, 요건 저희가 나자를 통해서 파악을 했어요. 왜? 기준 파장에서부터가 흡수선이 더 빨간색 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지금 적색 편이를 하고 있다라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은 이것도 식현상에 관한 문제네요. 자, 우선은 눈에 띄는 건 첫 번째, 이 식현상이 나타나는 이 주기, 즉 별과 행성의 공전 주기가 이 제가 위에 있는 걸 행성 이 A라고 할게요. 자, A의 공전 주기가 조금 더 B에 비해서 짧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공전하는 이 궤도, 즉 공전궤도 반지름이 B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이거를 이 중심별의 질량도 모르고 대답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자, 질량 조건을 일단 그런 걸 통일하기 위해서 광도가 서로 동일한 주결성 주변을 돌고 있다라는 조건을 줬어요. 자, 우리 주결성의 질량과 광도는 비례관계를 서로 가진다라는 거 우리 배웠었죠. 그래서 광도가 동일하다면은 이 두 주결성의 질량은 거의 동일하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선 기억부터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공전 주기는 A가 더 짧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식현상의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행성의 반지름은 A가 B의 루트 2배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요거는 어떻게 답을 하느냐
자, 지금 식현상의 이 밝기가 최대로 줄어드는 정도로 보면은 자, A 같은 경우에는 0.008이 줄어들었고 B 같은 경우에는 0.004가 줄어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별을 가리는 넓이가 지금 B가 2배란 소리입니다. 자, 넓이가 2배라는 거는 반지름은 몇 배란 얘기죠? 자, 우리 원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4파이 r 제곱이잖아요. 자, 이 넓이가 2배가 되려면은 반지름은 루트 2배가 돼야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A의 반지름은 루트 2배다. 맞는 정답이고요. 자, 그다음 디귿 T1 시기에는 A, B 모두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지금 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A, B는 행성입니다. 자, 그림 다시 그려보시면 공통 질량 중심이었다가 찍고 자, 별은 뒤쪽에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행성은 앞에 위치를 해야 될 거예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때 뭐가 됐든 행성은 어느 회전 공정 방향으로 움직이든 이 관측자 방향이 이쪽이다라고 했을 때 전부 관측자로부터 멀어진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입니다. 이 문제도 식현상에 관한 문제네요. 자, 우선은 가는 식현상이 일어나는 이 앞에서 봤을 때 모식도를 나타낸 거고 나는 밝기 변화, 즉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면은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나에서 중심별의 밝기 변화가 크다. 이거 너무 맞는 말이죠. 그래서 기억 맞다라고 볼 수 있고 니은 행성이 A에 위치할 때는 나에서 T4이다라고 물어봤는데 T4는 이미 이 행성이 다 빠져나간 뒤에요. 즉 지금 그냥 중심별의 생 밝기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은 T4가 아니라 이 친구는 T3에 위치할 때의 밝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 T1에서 T2 동안 중심별의 청색 편의가 관측되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이것도 모르겠으면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자, 항상 그리는 거죠. 자, 공통질량 중심 찍고 이렇게 우리가 식현상이 일어나려면 별은 뒤쪽에 숨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성은 앞에 쪽에서 별을 가리고 있는 그런 배치가 돼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은 이 별을 가리러 들어간다는 거는 별도 일단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지금 이동해 가고 있는 중일 거예요. 즉, 관측자의 방향이 위치라면은 관측자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색 편의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 아니라 적색 편의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야. 즉, 관측자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부터는 이제 생명 가능 시대에 대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9번부터 보면은 항성계 A랑 B 지금 각각 생명 가능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우리 알아요. 이 별에서부터 생명 가능 시대까지 거리가 별의 광도가 클수록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도 멀고, 그 다음에 이 생명 가능 시대의 폭도 커진다라는 걸 저희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봤을 때 별 B, 항성계 B를 이를 구축하는 중심별의 광도가 A를 중심으로 하는 이 별의 광도보다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선은 기억부터 보면은 중심별 A의 질량은 B보다 질량이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우선은 이게 주기율성이든 거성이든 일단은 광도가 일단 커진 단계인데, 자, 일단 무조건 그렇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광도가 클수록 질량이 크다라는 거는 거성에서만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A가 더 일단은 B가 더 큰지도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두 개가 주결성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A의 질량은 당연히 B보다 더 작아야 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고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건 약간 위험해요. 자, 생명 가능 지대 안에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죠. 자, 무조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멘트는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D급만 정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자, 주결성 S의 생명 가능 지대를 나타낸 거다라고 돼 있고, 자, 우리 이거 기억날 거예요.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1AU 떨어져 있다. 즉, 태양에서부터 이 태양계 내에서 생명 가능 지대는 약 1AU 정도가 떨어져 있다라는 걸 일단 중심으로 자꾸 푸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기억부터 보면은 주결성의 S의 광도는 태양보다 같냐라고 했는데 지금 주결성의 이 생명 가능 지대까지 거리가 태양보다 더 좁은 거리 안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광도는 태양보다 더 작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니은 행성 A에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냐라고 했는데 자, 기억으로부터 최단 거리가 0.001 떨어져 있고 단위 시간당 닿는 복사 에너지가 1이다라고 나타나 있네요. 자, 그러면은 A랑 이 기억이랑 거의 지금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 양이 똑같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 행성 C는 S로부터 가장 멀리 있냐라고 했는데 자, 일단 이 거리만 보면은 이 기억보다 바깥쪽 궤도에 있는지 안쪽 궤도에 있는지를 몰라요. 자, 근데 단위 면적당 받는 복사 에너지 양을 보니 기억보다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받아요. 그 말은 별에 더 가까이 붙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가 더 멀리 떨어져 있다. 틀린 선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자, 일단은 중심별이 주결성이다 라는 이런 조건을 줬고요. 그 다음에 행성 A와 B 두 개가 지금 같이 있네요. 자, 우선은 이 세 개가 전부 주결성이 있다고 했으니 지금 생명 가능 시대에 위치한 애들의 표면 온도를 봤을 때 바로 광도 비교 가능하죠. 자,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우리 주결성은 광도가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광도는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을 거고 우리가 광도 간의 대소 관계를 알기 때문에 이 중심별의 중심으로부터 이 생명 가능 시대까지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고 비례 관계였죠. 그 다음에 생명 가능 시대의 폭이 어느 정도 이것도 비례 관계였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저희가 다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부터 보시게 되면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받는 복사 에너지는 B가 A보다 더 크냐라고 했는데 요거는 저희 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B는 대충 0.75 정도 지금 단위 면적당 에너지를 받고 있고 A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B가 더 많다. 틀린 선지죠. 자, 그 다음에 니은 A의 공정궤도 반지는 1AU보다 작겠죠. 왜? 지금 A의 중심별은 광도가 태양보다 작은데 지구랑 똑같은 복사 에너지를 받고 있다는 거는 A는 생명 가능 지대 안에 있다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궤도 반지름은 1AU보다 작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 맞다라고 볼 수 있고 자, 디귿은 우리 광도 관계 알고 있어요. 태양계보다 이 B의 광도가 더 작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 가능 지대의 폭도 B가 더 태양보다 좁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맞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자, 생명 가능 시대 이 존재 가능성이 가장 큰 행성은 어디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우선은 광도가 클수록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C는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자, 우선은 행성의 위치가 B고, 그 다음에 A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A 같은 경우에 보세요. 자 태양보다 질량이 작아. 그럼 생명 가능 지대가 더 안쪽에 있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더 안쪽에 위치해야 될 거고, 일단 B는 절대 안 돼. 왜? 질량은 태양보다 큰데 이 A 행성이 위치한 곳이 지구보다 안쪽이잖아요. 그래서 A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생명 가능의 존재 가능성이 큰 건 일단 B일 텐데, 자, 얘는 A보다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더 크죠. 왜? 별의 질량이 더 작기 때문에 광도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 가능 지대가 더 안쪽에 있을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는 정답이 3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로써 구조차 워크북 해설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